안녕하세요. 네, 대성 7월 10일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유강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3점짜리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했을 테니까, 그지? 자, 일단은 독해부터 들어가는데 우리가 독해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독해가 첫 번째로 우리가 독해를 뒷받침시키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해석이죠. 근데 해석 가지고 무조건 만점 나온다. 요즘 만점 안 나오면 1등급 안 되잖아, 그지? 근데 해석 가지고 만점 나오는 세상 끝났어. 해석은 기본이죠. 그렇죠? 해석 가지고 만점 나오지 않습니다. 해석 기본인 상태에서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뭐죠? 그렇죠, restatement. 요즘은 영어로 말하는 거 좋아해, 그지? 그래서 재진술이라고 하죠, 그죠? 어떤 paraphrasing이라고 하고, 그죠? rephrasing 하는데 restatemen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영어로는 comparison, 즉 비교나 또는 뭐죠? contrast, 대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응용해서 여러분 정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된다? 100점이 된다. 물론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강조,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은 21번 들어갑니다. 21번에 3점짜리인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보세요. Although we all have a distinct view of our own strengths and weakness, one difference that has difference 형광펜이에요. difference가 뭐죠? 차이잖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 비교는 몇 가지야?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비교는? 네, 이거 미국 애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 자,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비교는 공통점도 되고 차이점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통점을 논하거나 차이점을 논하거나 상관없이 대상은 동일하죠.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뭡니까? 또는 같은 종류를 가지고 그것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따지잖아. 그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공통점 차이점. 맞습니까? 자, 이 가방과 저 가방의 공통점 차이점. 맞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difference 형광펜 치면서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구나. 그 뒤에 뭐 나왔어요? One difference that has emerged in various studies is that men and women 형광펜. 알겠습니까? men and women 이렇게 나왔어요. men and 자, women.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알아? differ가 나왔어.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differ라는 게 뭐예요? 차이점이잖아.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뭘까? 그 공통된 대상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밑에 뭐 나온지 아세요? 5번째 줄. define 이런 단어가 나와. 자, 여기서 차이점, 공통점 찾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자, 다른 점의 공통대상, 다른 점. 자, 여러분, 공통점이나 차이점에는 하나의 대상이 있다고 그랬지?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의 공통대상. 뭐가 나오냐면요. 몇 번째 줄이요? 5번째 줄이요. 자, define 나와요. define, 그 다음 뭐가 나오죠? themselves. 여러분, 문제 21번에 있는 5번째 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themselves.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는 거. 요거 나오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몇 번째 줄? 9번째 줄의 끝에 When I think of myself. 여러분, think of myself.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define themselves. 또 나와요? 밑에서 5번째 줄. 그대로 defin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이거. 주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제가 당연히 같은 대상의 공통된 대상을 얘기한다. 그럼 바로 2번을 보시면 젠더가 뭐야? 여러분, 젠더가 뭐야? 젠더가 성이지?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그래? 젠더라고 그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어요? difference, differ. 연결되죠? 끝난 거야. 자, 다시 얘기할게요. 독해는 아주 간단해. 수능 영어는 정말 쉬운데 여러분이 여기에 지나친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돼. 어떤 학생 있잖아. 연습만 많이 하고 문제를 안 풀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생각 없이 풀어. 그냥. 그럼 안 돼. 요거 재진술 나오는 것을 반복해서 보면서 이것이 비교하고 연결됐는지 대조하고 연결됐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죠. 우선 이렇게 해봐. 아시겠죠? 해설은 여러분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라고 하는 거지 틀렸는 거 지적하는 거 아니야. 지적질하는 수업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일단은 21번 정리됐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2번에 in 뒤에 뭐가 나왔어? self-definition. self-definition means define themselves. 맞습니까? define themselves can be translated into self
definition. 맞습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2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해석을 한 번 더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계속 갈 거야. 여러분 가죠. 여러분 the word capital is most 22번 하고 있어. The word capital is most commonly used to refer to the machinery used in production.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콜론 나왔어. 일단은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자, 콜론 나와서 콜론 일단은 콜론 형광펜 쳐봐. 자, 콜론이라는 거 이건 안 지운다? 이거 가지고 계속 할 거니까. 자, 일단은 A 콜론 B가 무슨 뜻이니? 이퀄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반복이네? 그 사실은 이 반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 왜? 강조하니까 반복하는 거잖아. 엄마가 왜 공부하라 반복하니?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뭡니까? The word capital이 바로 기계, 즉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기계를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것이 뭐냐? 물리적인 자본이다. 캐피탈 자본이죠. 그죠? 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A로 보고 뒤에 있는 B를 갖다가 뭘로 봤어요? 캐피탈, 네, 피지컬 캐피탈로 봤어. 그죠? 자본으로. 그래 놓고 뭐가 나왔냐면 a broader definition 나왔어요. 자, 브로더란 단어. 자, 필기해 볼까요? 자, 브로더. 아, 정말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네, 브로더. 철자. 자, 여러분 ER 붙었어요. 무슨 급이죠? 비교급. 뭐라고 그랬죠? 비교 나왔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자, 비교는 뭐라고요?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비교하고 차이. 그죠? 차이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다시 A라는 자동차가 있고 B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얘는 빨갛고 얘는 빨갛고 얘는 노랗다. 그러면 공통의 대상이 자동차죠. 이거의 차이점이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넓다, 더 광범위한 정의가 The skills of labor force의 기술에 포함되고 있다. 해서 labor force 또 콜론 나왔어? human capital이다. 지금 자본이라는 캐피탈을 가지고 계속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physical capital.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네, human capital.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지? 계속 어떤 인적 자본, 물리적 자본, 이런 자본 얘기 계속 나와. 근데 어떤 자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자본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 우리가 소재가 뭡니까? 글을 쓰기 위한 최소의 재료죠. 이 소재를 가지고 뭘 얘기해? 네, 우리의 토론의 주제를 엮어내죠. 주제가 뭐냐면 다 함께 모여서 얘기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의제. 그게 바로 주제예요. 그걸 영어로 topic 이라고 그래. 이건 material. 너무 기초적인 걸 하면 안 되고 이건 뭐죠? topic. 이 topic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자, topic을 한번 끄집어내자고. 이 주제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 뭐죠? 바로 main idea, 즉 요지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다시 소재는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 재료. 이 재료를 가지고 논제를 끄집어내, 토론하기 위한 내용을 끄집어내. 그 주제, 그 주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요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소재는 나왔어요. 뭐죠? 캐피탈이야. 근데 그 캐피탈에 무엇을 가지고 토론하는지 아직 안 나왔어. 자, 뒤에 보세요. The efficient use of physical and human capital. 어떻게 되죠? 물리적, 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 나왔어요. 바로 뭡니까? 주제? 바로 자본의 효율적 사용. 요게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왜? 묶어내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has long been recognized as key to an economy. 경제의 요점으로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1990년대에 미국의 정치 과학자인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사람은 제안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해석하면 뭐해?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예, 이거야. 지금 여기서 주어가 뭐라고요? 바로 efficient use of physical and human capital이라고요. 자, efficient만 쓸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efficient이라는 사용. efficient, 효율적인 사용이 A다? 쭉 내려가다 as가 나왔지. as는 무슨 뜻이야? 뭐뭐으로써. 그러면 이건 동격이거든. 효율적 사용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key, 요점이라는 거야. 무엇에? to economy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잖아. 반복된 거. 그렇죠? 그럼 이게 주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목이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자, 소재 뭐라고요? 자본이라고요. 맞습니까? 자, 주제는 뭐라고요? 바로 효율적 사용이라고요. 자, 그래서 뭔가 찾아보니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3점짜리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한 번 더 나간 겁니다. 그게 뭘까를 생각해야 돼. 됐습니까? 계속하죠. 몇 번째 줄인지 아세요? 그렇죠? 자, 이쪽 칼럼으로 넘어오세요. 23번 쪽의 칼럼으로 넘어와서 he argued부터 그럽니다. 두 번째 줄부터 he argued that social networks also. 그는 또 주장합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또한 important economic performance, 경제적인 어떤 능력 또는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뒤에 just a screwdriver, 뒤에 physical capital 나왔어. 형광펜. 자, 그 다음에 university education 나오고 human capital 나왔어. 형광펜. 그거 이미 나왔어. 근데 그거 말고 또 뭐라고요? So do social contact. 사회적인 연결망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앞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소셜 네트워크라고 돼 있다. 이거 똑같은 말 뭐라고요? 소셜 컨택트라고 돼 있어. 뭐죠 이거? 네, 그렇죠. 바로 이쪽으로 올까요? 자, 뭐죠? 리스테이트먼트. 이거예요. 그러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야? 바로 소셜 네트워크, 소셜 컨택트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의, 경제적 자본의 세 가지 요소에서 세 번째 내용을 갖다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일단 뒤에 보세요. Because they affect.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얘기하고 있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유까지 얘기한 건 무슨 관계라고 그래?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라고 하는데 인과관계 요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글의 흐름이 어디로 가요?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세 번째를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어. 어서부터요. 중반부터 다야.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절반부터 전부 다 소셜 네트워크야. 그럼 작가는 뭘 얘기하고 싶어? 캐피탈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바로 소셜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바로 이와 같은 피지컬도 있고 휴먼 캐피탈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세 번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 Social networks, another kind of capita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캐피탈은 안 빠졌잖아. 왜? 소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어려운 것만 해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필요하고 원하는 건 하기 싫어요. 그죠?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6번 갑니다. 역시 3점짜리입니다. 어휘 문제도요. 문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제와 요지가 나오면 가뿐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갑니다. 다시 여러분 지우면서 얘기합니다. 다시 이거에서 또 끝납니다.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독해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갑시다. 자, a proper appreciation of cause and effect. 자, 원인과 결과의 적절한 평가는 suggest that, 대디아를 제공합니다. far from ing는 오히려 결코 아니다 또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알겠죠? 네, 오히려 powerless, 파워가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there's much we can do to influence our experience of suffering. 고통의 경험을 고통의 경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요 어려운 거 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안하는 내용 뒤에 far from being powerless 어렵지 제끼고 주절의 내용 중에서 much라는 것이 여러분 we 그 다음에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이죠. 그럼 이게 주어야. 주어는 명사야. 이거는 바로 여러분 명사입니다. 부사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여기에 there is라는 단어 다음에 주어 자리야. 주어야. 영어는 있잖아. 별거 없어. 주어 자리 있으면 주어야.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바보같이 생겼죠? 근데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 대통령이야. 똑같은 거야, 영어는. 격식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상황 논리가 바로 영어를 지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거. 근데 이거 뭔 줄 알아? 모르지. 그럼 이거는 애매한 거잖아. 근데 작가가 왜 독자들한테 애매함을 던져줘? 이거 꼭 뒤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매한 게 나오면 반복된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즉, 애매한 것은 정답과 관련돼 있다. 기본적인 거죠. 이게 바로 또 리스테이트먼트.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고통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여러분 뒤에 보세요. Old age, sickness and death. 야, 여러분 앞에서 어떤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무엇에 대한 많은 것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많은 거, 병든 거, 죽음. 요 세 가지. 나이 많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안 좋게 나오네. A가 나이가 많은 거, 뒤에는 병, 뒤에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세 개가 똑같으니까 세 개는 다 나쁜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이건 앞에 있는 뭐하고 관련돼 있어? suffering. 바로 이게 뭐죠? 재진술. 맞습니까? 네. suffering이란 단어 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뭐라고요? 나이 많은 거. 그래서 노쇠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병든 거. 그 다음 뭐죠? 죽는 거. 맞습니까? 네. 나병죽이네요. 요거 이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재진술. 그럼 그 작가가 선택한 글의 소재 뭐죠? suffering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owever, 나비표죠. however, 이렇게 체크해놓고 앞뒤가 서로 반대. 뭐죠? 대조네요. 서로 반대. 다시 비교나 대조는 어떻다고요? 대상이 동일하다구요. 자, 뒤에 보세요. as with a torment. 그래서 여러분 어휘 공부하는 것도 어휘 공부하는 것만으로 점수가 안 나와. 이걸 가지고 활용해야 되거든. torment. 어떻게 되죠? 고통입니다. 뭐 어라? torment의 다른 말? suffering.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팁 하나 드릴게요. suffering은 알지? 그걸 torment는 모르지? 괜찮아, 니들. 그죠? 약간 게으른 학생들 용기 가져. torment는 몰라? suffering은 알아. 근데 가운데 뭐 있어? but이나 however 있어. 맞습니까? but이나 however 서로 반대죠. 반대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설명이 반대지 대상은 공통점으로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같이 보면 되잖아. 서퍼링이 고통이니까 이것도 그런 뜻이겠구나. 이걸 바라보는 관점만 서로 반대겠구나. 여기 서퍼링을 설명하는 게 플러스고 톨먼트를 설명하는 게 마이너스야. 100%. 얘네들이 반대인 거고 얘네들은 같은 거야. 이런 실력으로 가면 되잖아. 너무너무 쉽잖아. 악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As with the torment of negative, 나오잖아. Negative thought and emotion. 그래서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의 고통에서처럼 we certainly have a choice in the way we respond to the occurrence of suffering. 야, 좀 어렵긴 하다, 그지? 고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확실히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답은 어려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쉬운 데서 나와. 뭐라고 돼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는 플러스, 앞에는 마이너스. 그럼 물어볼게요. however 앞에 마이너스 나오고 however 뒤에 플러스 나왔어요. 작가의 생각은. 누구나 알잖아. however 뒤에가 작가의 생각이잖아. 그럼 끝났네? 소재 뭐예요? 고통. 고통을 바라보는 작가의 생각은 플러스. 끝났어.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일단은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if we wish we can adapt a more dispassionate and rational approach. 만일 우리가 그렇게 바란다면 우리는 좀 더 여러분 dispassionate라는 것은 여러분 열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냉정한 또 이성적인 접근을 채택해야 된대. 그럼 이성적인 접근을 채택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됐습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다시 가자. 고통을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성적인 거, 두 번째는 감성적인 거. 작가는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 이 생각하면서 맨 뒤에 보세요. 여러분 갈게요. There's a vagu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act that suffering has on our heart. 고통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과 됐습니까? 내적인 절제의 실행 사이에서 명확한 관계가 있겠죠. 여러분 디시플린 형광 펼쳐봐. 디시플린 절제야. 절제는 감성이겠어? 아니면 이성이겠어? irrational이란 단어. 여러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rational이란 단어 하고요. 자, 우리 금방 했죠? 맨 마지막에 디시플린을 갖다가 동그라미에서 연결시키세요. 똑같은 말이잖아. 왜? 절제는 이성적인 거니까. 됐습니까? 이성적인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고통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것과 됐습니까? 네, 고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관계가 있는 거죠. 왜? 절제하고 이성적이면 고통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5번에 애매한 관계가 아니고 정확한 관계겠죠. 바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게요? 클리어란 단어라든지 아시겠어요? 또는 뭐할까요? 에비던트, 명백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거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할 때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31번으로 가죠. 예, 31번. 역시 이렇게. 우리가 있죠?
제가 옛날에 이 선배 강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 선생, 한 시간에 너무 많은 걸 강의하려고 하지 말고 한 시간에 하나씩만 가르치면 돼. 이 말이 뭔지 정말 몰랐어. 그래서 한 시간에 천천히 말하면서 하나의 종류만 계속 가리킨다고 생각해봤어. 애들 다 졸아요.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죠. 요렇게 갖다 놓고 다양한 걸 막 접붙이는 거야. 그럼 애들이 처음 헷갈려 하다가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거지.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시다. 31번 가요. 31번. 네. 이거 생각하면서 다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을 좀 차분히 가지고 갑시다. 자, I've been spent a lot of time these past few years in airplane. 나는 있잖아, 비행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I'm always amazed at the capability of those mammoth machines. 천천히 읽어볼게, 이거는. 나는 항상 놀랬어요.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맘모스와 같은 기계들의 능력을 놀랬어요. 자, 어떤 능력이죠? To fly swiftly. 빠르고 safely 안전하게 나를 수 있는 능력이죠. Through the air. 자, 뭐죠? 네, 공중을 뭐 어떻게 되죠? 통과하면서 하늘을 통과하면서 날아가면서 sometimes rough weather. 자, 아주 힘든 아주 거칠은 어떤 날씨에 we can see the wing tip. 날개의 끝을 볼 수가 있어요. flapping. flap이라는 게 flop 어떻게 되는 겁니까? 터더덕거리다는. flapping like those of an excited hawk. 아주 흥분한 독수리의 날개처럼 펄럭이면서 그렇게 날개 끝을 펄럭이는 날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See the wing flipping. C 명사 명사가 ing를 보는 거 알겠죠? On one such occasion, 그러한 경우에 a young fellow sitting next to me, 내 옆에 앉아 있는 이제 내 동료 같은 어떤 승객이 said excitedly, 굉장히 흥분해서 말했죠. Look, the wings are about to break off. 날개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영어는 순서대로 하면 돼. 브레이크 깨졌지? 그러니까 떨어지죠. 오프. 그렇죠? 네, 떨어져 나갈 것 같아. 펄럭거리니까. 자, 상황을 생각해. The flight attendant. 그래서 승무원 who was standing nearby. 근처에 있는 승무원이 calmly, 침착하게 assure, 안심시켜줬습니다. The man, 그 남자에게 대디아가 확실하다고 안심시켜줬어. 뭔데요? The wings were made purposely to be. 자, 안심시켜주려면 자, 날개가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부러져야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flexible. 유연해야 돼요. 괜찮죠? powerless. 날개가 힘이 없으면 떨어져요. saved. 날개가 구출된다? 괜찮네요. 사실 말도 안 되지만 5번 split. 쪼개져도 안 되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할게요. 자, in rough weather에도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saved는 사람이 구해지는 거지. 날개가 사람을 구하는 거지. 날개가 구해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자연스럽게 2번이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D를 봤을 때 if the wing were made rigid. 여러분 이겁니다. rigid. 자, 여러분 rigid 무슨 뜻이죠? 딱딱한. 맞습니까? 좀 유식하게 하지 않고 무식하게 할까요? hard죠. 자, 딱딱하다. 예. 그죠? 네. 구부러지지 않는다. 이거 반대가 어떻게 되죠? 되죠. 그죠? flexible이죠. 정답 뭐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할까? 여러분, if라는 거 나왔잖아. if 주어 동사 뭡니까? 만일 뭐뭐 한다면 가정하는 거죠. 가정이라는 건 뭐죠? 사실과 반대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만일 뭐뭐 한다면에 나온 단어가 바로 rigid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일 날개가 이게 주어가 뭐죠? 주어는 wing이었잖아. 그지? 만일 날개가 딱딱하다면 맞습니까? 만일 날개가 딱딱하다면이란 건 사실 딱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flexible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겁니다.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 여러분 자, 내용이 길어요. 1, 2, 3, 4, 5번의 선택 지문 길지? 그럼 선택 지문을 보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들은 뭐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잖아. 근데 뭐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밑줄이 여기 있어. 밑줄이 여기 있으면 여기부터 보래. 더 헷갈려? 아시겠습니까? 앞에서부터 보면서 소재하고 주제 찾으면 끝나는 거야. 바로 내려올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이걸 어떻게 찾는다고? restatement, contrast, comparison, contrast. 비교와 대조로 찾는다고. 자, 다시 한 번 더. 비교, 대조는 뭐가 중요하다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대상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또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비교하고 대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갈게. Even when something is staring us in the face. 여러분, stare라는 거 응시하다. stare us in the face. 명확히 응시하다. 무언가가 우리를 명확히 응시함에도 불구하고 We may not see it for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for는 뭐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Once an explanation has taken hold. 아,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런 수거를 갖다가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의 뜻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take는 받아들이다거든. 자, 조금 마음을 누그르시고 여러분 공부하다가 껐다가 다시 하면 안 돼. 알겠죠? 한 번에 가야 돼. 자, 보세요. 홀드라는 게 무슨 뜻이니? 홀드. 잡다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러분 여자친구를 내가 꽉 잡고 있어. 홀드하고 있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홀드가 그래서 명사로서보다 주도권이 됩니다. 뭐라고요? 주도권. 그럼 주도권을 잡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once an explanation has taken hold in our mind. 어떠한 설명이 우리 마음속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 설명이 나를 설득시켰네? 내 마음은 그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네? 다른 얘기하도 안 먹히네. 이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된다면 once 뭔지 알잖아요. once는 뭐라고요? if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뭐뭐 한다면 그죠? only if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only if. 일단 뭐뭐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어떤다고요? 설명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information to the contrary. 형광펜, 컨트롤이 뭐죠? 반대죠. 그 반대의 정보는 먹혀 안 먹혀? 안 먹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듯 not correction. 수정을 제공하기보다는 그 설명에 대한 정교함을 제공한다. 너무 어려워. 그지? 어려울 땐 어려운 거로 해결해야 돼. 쉬운 거를 가지고 해결해야 돼. 쉬운 거를 가지고 해결해야 돼. 자, 보세요. not A, 밥 B. 엄청 배웠지? 뜻만 알고 이용할 줄 몰라. 그게 바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태권도장 다녀봤죠? 여학생들도 많이 다녀봤죠? 태권도장에서 태극 1장 뭐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근데 그 태권도 하는 애들이 보통 싸움을 못해. 왜? 태권도만 배운 거야. 싸울 땐 응용이 안 돼. 바로 그게 문제야. 그렇죠? A가 아니라 B라는 걸 알아. 근데 이걸 응용할 줄 몰라. 그게 한계야. 안 돼 그러면. A가 아니라 B라는 거는 A가 아니라 B다. 이거는 이 의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A하고 B가 서로 반대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B가 너무 어려워. 그럼 A 가지고 해결하란 말이야. A가 쉽잖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코렉션이 뭡니까? 수정입니다. 잘못된 걸 교정하는 것.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A가 아니라 설명에 대한 정교함을 생산한다. 정교함. 너무 어려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일단 어떠한 설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게 주도권을 잡았어. 그지?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정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근데 그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정이 안 되는 거야. 맞지? 교정을 제공하는 게 아니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쁜 정보가 그대로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어떤 게 들어와도 그걸 빼내질 못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나? 그럼 다시 올라가. 다시 첫 번째 문장. 무언가가 명백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를 하지 않아. 그지? 아시겠습니까?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면서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 왜?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거거든. 설명은 이해하지. 그지? 근데 선생님 설명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문제 풀면 그게 안 되지? 그러면 어떡할까요? 뒤에 어떤 해결책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 안 돼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반복되는 단어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갑니다. Alternatively. 여러분, 이와는 대신에, 이를 대신해서 여러분 갑시다. Having invest time and effort in finding solution. 여러분, 어떤 해결책을 발견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할 때 We may prefer to distort reality rather than abandon the solution.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죠? Rather than. 어떻게 되죠? A rather than B. 이거 뭡니까? B라기보다는 오히려 A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B가 아니고 A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맞아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건 뭐죠? 이거 좀 쉽게 하겠어. 이렇게 할까? 요 A가 어디로 간 거야? 이리로 간 거야? 요 B가 어디로 간 거야? 이리로 간 거야? A가 아니라 B란 얘기야. A가 아니라 B란 얘기야. 완전 똑같잖아. 그럼 A가, 여기서 A가 뭐니?
그 해결책을 버리기보다는 사실을 왜곡해. 아시겠습니까? 수정을 하기보다는 설명을 정교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갖다 그대로 묵혀. 그냥 바꾸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해야겠어. 진짜 이상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자, 새로운 게 와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고수하는 거야. 그것과 관련 있는 게 무조건 정답이야. 내가 아까 어떤 얘기했지? 기억나니? 내가 이쯤에서 썼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 지문이 있다, 밑줄이 있다. 밑줄 앞에 있는 내용 읽어봤자 답 안 나온다. 평가원이든 어디든 이런 문제 안 내려고 무지 노력한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 소재 주제 찾으면 답 나온다 얘기했지. 우리 많은 거 얘기했어. 그지? 이미 뿌리 박혀 있는 생각은 안 바뀐다. 새로운 거 들어와도 쳐낸다. 모든 걸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춘다. 여러분 갑니다. 1번 보세요. 진짜 우리 레어라는 이 자체는 X야. 희귀한 사건들의 가능성. 뭐 하는 지금 2번 보세요. Fit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정보를 바꿔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Change our information. 다른 말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야. 여기 뭐가 있었지? Distort. Distort가 뭐였어요? 왜곡시켜요. 무엇을요? Information 또는 reality. 현실을 왜곡시켜요.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Change our information. 우리의 정보를 바꿔요. 우리의 기대치 알맞게 하기 위해서. 피트하기 위해서. 정답이죠. 그게 왜곡이잖아. 여러분 디스토트 왜곡. 왜곡을 쉽게 얘기해봐. 뭐죠? 우리의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정해진 정보를 왜곡 바꾸는 거잖아. 그게 왜곡 아니야? 2번이죠. 우리가 국어 실력이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여기서 확인되는 바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몇 번째 줄? 7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7번째. This,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 얘기하는 거야. 다시 앞에 읽어볼까? 우리는 해결책을 버리기보다는 그 해결책을 버리기보다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걸 더 선호할지 모른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설명한다. 왜? Deception, 기만, 자기속임이 강력한 어떠한 능력이 될 수, 또는 강력한 기술, 어떤 강력한 기능이 될 수 있다는지를 설명한다. 전쟁에서. 즉, provided the deception. deception 형광펜입니다. 똑같은 거 나오죠? 그렇죠. deception.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말 모르겠거든. deception이 지금 중반쯤에서 완전 단순 반복되죠. 재진수를 넘어서 같이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속인다라는 단어가 답과 관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속인다는 단어하고 관련 있는 단어 뭐 있을까요? 5번 아니면 2번 아닙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정말 3번에 위험을 회피 이런 건 정말 아닌 거죠. 일단 답은 나왔지만 계속 갑니다. 즉 속임수가 충분히 믿을 만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기 쉽다. 더군다나 똑같은 게 반복하는 일단 속임수가 받아들이면 환상적인 맹목적인 어떤 영역이 뭐한다? 네, 그 반대의 증거를 위해서 발달하는 또는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develop 발전하다라는 완전 자동사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일단 거짓말이 받아들여진다면 형광펜. Once a deception is accepted. 요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내용 위에 뭐 있어요? 빨리 찾아요. 좋은 말 할 때 찾지 않으면 좋은 말 합니다. 네, 썰렁한 농담인데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죠? 그렇죠. 여러분 take hold 형광펜. 위에서 두 번째. 일단 어떠한 설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 그겁니다. 두 번째 줄에 once an explanation has taken hold in our minds 하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 봐. 그렇지.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거 once a deception is accepted 하고 완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찍기 강의일 수도 있거든? 자, 찍기 강의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문법적 구조 있죠. 문법적 구조 앞에다 이걸 쓸게요,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쓰는 한자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동일한 문법적 구조입니다. 뭐라고요? 동일한 문법적 구조입니다. 동일한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여기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 잠깐만요. 동일한 문법적 구조라는 건 적어도 이게 몇 번 나오는 거야? 2번 이상 나오는 거잖아.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3번에 두 번째 줄에 once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하고 우리가 금방 밑에서 5번째 once 따라
아까 이 once 얘기했잖아. 일단 뭐뭐 타는 once 주어 동사 세트가 지금 몇 번 나와요? 3번인가 나와요. 똑같은 문법적 구조죠.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의미도 같아. 이게 의미도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서로 반대이거나.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파악할 수 있죠? 오케이. 정답 몇 번? 2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계속 갈게요. What this mean?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that once we form a view of situation. 자, 여러분 일단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형성하면 또 나와. once 또 나와. 똑같은 의미잖아. 우리는 좀처럼 really 좀처럼 alter it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아. 무엇으로? new evidence emerge. 됐습니까? 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as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what tends to happen.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다. 우리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정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2번의 change의 동의어 여기서는 distort를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좋습니다.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38번. 자, 38번. 여러분들 있잖아. 이 순서 맞추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순서 맞추기 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그냥 근거도 없이 이럴 거라고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신의 기만적 추론. 이걸 바탕으로 순서 맞추기를 세요. 이게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개벽다구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알겠죠? 네. 정확히 선택 지문 또는 본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형성해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형성해서는 안 돼. 순서 맞추기는 그냥 주어진 것을 가지고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갈게요. The first relation. 잠깐만. 그리고 이 순서 맞추기의 그 특징이 뭐니? 항상 그 보기 문장에 소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The first relationship in our infancy. 우리의 유아 시기에 우리가 아주 태어났을 때 첫 번째 관계는 we have in life.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관계는 with our primary caregiver.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돌봄을 주는, 돌보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입니다. 여기에 콤마가 있다, 친구들아. 콤마가 여기선 동격의 콤마야. 콤마의 종류가 4가지거든. 네, 뭐죠? 나열의 콤마, 종주 구분의 콤마. 아시겠죠? 삽입의 콤마, 동격의 콤마인데 그거 다 쓸 시간은 없어. 오늘 해설 강의니까. 아시겠죠? 콤마, 동격의 콤마. 여기 뭐 있어요? caregiver. 뭡니까? 돌봐주는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 맞습니까? 엄마래요, 엄마. 그렇죠? 네. 근데 엄마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인생에서 우리가 유아 시절에 하는 관계. 다시 관계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다? 엄마다. 언제? 유아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느냐? 이걸 찾는 거야. 참 근데 애들이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학생들이야. 이게 모르면 무식하다고. 절대 용감하면 안 돼. 이럴 때는 겸손해야지. 봐봐. 지문 여기 한 지문 주어졌다. 한 지문 딱 주어져. 마침표 하나니까. 마침표 하나 문장 하나잖아. 주어져 놓고 여기 A, B, C 나와가지고 그죠?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이걸 순서를 맞추란 얘기잖아. 이 순서는 아니니까. 그지? 근데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찾고 있어요. 어? 이거 정말 찾을 수 있겠어? 정말 헷갈린다고. 이 짓을 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다 스타일이 따로 있겠지만 근데 이런 학생 있다. 가끔 100명 중에 1명 이런 학생 있어. 선생님 나 그렇게 해서 잘 찾는데요. 그럼 그렇게 해. 한 번도 안 틀리면 그렇게 해. 빨리 푸는데요. 그렇게 하라니까. 신경 안 써. I don't care. I don't care. 신경 안 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학생들만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봐. 여러분 A, B, C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일단 A를 다 읽고서 잘 들어. A를 읽고서 A와 관련된 게 B인지 C인지 A와 명확히 관련된 게 즉 A 앞에 명확히 나오는 게 B인지 C인지 또는 A 뒤에 명확히 나오는 게 B인지 C인지는 아주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면 A와 B, A와 C 일단 묶는 거는
훨씬 쉽거든? 그럼 묶어. 예를 들면 A, B가 묶였다. 그리고 A 다음에 B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고민하면 되냐면 이거 다음에 A는 절대 아니야. 보기 바로 다음에 A는 절대 아니야.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럼 C가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또는 보기 바로 다음에 A야. 그럼 C가 뒤로 가면 되는 거잖아. 두 개를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그럼 BC다. 그러면 보기 바로 다음에 B는 절대 아니야. 아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자. 좀 바꿔볼까? CB다. 보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C는 절대 아니야. 그럼 A가 여기 나와야겠지. 보기 바로 다음에 C다. 그럼 A가 여기 나와야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보란 얘기죠. 자, 가봅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기 문장 다음에 무엇이 답일까를 생각하고 찾지 않는다. A를 자세히 읽고 A와 관련된 걸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갈게. These are only so-called working model. 자, 보통 영어로 models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괜찮아요. 모델 해도 돼요. 네, models of both self and others. self는 자신과 타자의. 자, 이러한 소위 초기에 working. 자, 뭐죠? 작동하는 모델들. 됐습니까? 다른 말로 our expectations about how they are likely to behave toward us.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행동할 가능성. 자, 행동하는 방법에 관한 우리의 기대들. 됐습니까? 이게 워킹 모델, 작동하는 모델들. 자, become a lens. 렌즈가 될 수 있다. 한눈에 봐도 보기 문장 바로 뒤에 뜬금없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렌즈가 될 수 있다. through which, 그 렌즈를 통해서. 있잖아, 독해할 때 여기 명사 나오고 여기에 전치사 나오고 여기에 위치 같은 관계대명사 나오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명사 나왔다. 그리고 그 명사, 전사 명사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명사의 전사 뒤에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이거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를 제끼고 마음속에 앞에 있는 명사 여기다 갖다 놓고 그냥 쭉 읽어버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 다시 할게. 어떻게 되니? 보면서 얘기해. 렌즈가 명사, 스루가 전치사, 위치가 나와서 위치지에 렌즈 집어넣으라고. 렌즈가 있다.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 우리는 interpret, 해석하고 and react to, 어디에 반응한다. other people's responses throughout our lives. 우리의 평생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반응한다. 이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보기 문장 바로 뒤에 A는 절대 아니야. A 다음에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B를 보는 겁니다. therefore, 별표 3개죠. 인과관계, 앞에가 원인, D가 뭐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갑니다. 그러므로가 나왔어. 그러므로 caregiving that is consistent and appropriately. 여러분 뭐죠? consistent는 뭐죠? 일관성이 있고 appropriately는 적절하게 responsive to the infant's need. 자, 아이들, 어린아이의 욕구에 자, 반응을 하는 caregiving, 돌봄은 됐습니까? plant the seeds for positive self-conception. 이렇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 관념에, 그죠? 긍정적인 자기 관념을 위한 씨앗을 심게 된다. 반면에 giving, 여러분 caregiving 앞에 whereas 반면에. 자, 여러분 보세요. whereas 연결사 나왔죠? 요 단어 앞뒤가 서로 반면에 했어요. 대조죠, 그죠? 대조의 공통 대상 뭡니까? caregiving이네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비교나 대조는 하나의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반대라고. 여기서는 positive가 나왔죠? 그럼 뒤에는 나쁜 게 나오겠네? 맞나요? 뒤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neglectful. 안 좋은 단어죠. 그죠? 네, 무시하는. 딱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반면에 이렇게 해서 빨리 읽는 거야. 대충 읽어도 뭔 말인지 아니까. 그죠? 반면에 아주 무시를 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냉담한 어떤 그런 돌봄은 가리킨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가치가 없다고 가리킨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즉 A번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번역한다는 거야. 렌즈를 통해서. 어떤 렌즈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우리를 향해 행동하는 방법에 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A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A번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이러한 소위 작동하는 모델들, 즉 자아와 타자의 모델들은 무엇에 관한 모델들은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모델들은 바로 렌즈가 된다. 엄마와 같은 타자가 나한테 행동하는 것들이 렌즈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렌즈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케어기빙이 긍정적이면 그 아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케어기빙이 부정적이면 그 아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렌즈라는 추상적인 단어. 렌즈라는 추상적인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B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과관계다. A, B 묶어요. 근데 A가 보기 문장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럼 당연히 C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끝났어. A하고 B만 읽어도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하죠. 즉 A, B, C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을 다 읽고서 다시 보고 복잡해. 심플하게 가자. 심플하게. 아시겠죠? 특히 있잖아. 여학생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학생들은 제가 시킨 대로 하는 게 훨씬 나아. 아시겠죠? 여학생도 더 확실하게 하려면 저처럼 하는 게 좋아요. C번은 안 읽을게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C,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A, B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요. 3점짜리 41번 문제를 풀고 자 오늘 수업을 종료할까 합니다. 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41번 보세요.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맞추는 거 쉬워 어려워? 엄청 쉽지? 제목 맞추는 게 쉬운데 3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한 건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한 게 선택 지문에 꼭 있어. 근데 그거는 답이 아니야. 여러분 3점짜리인데 이게 웬 떡이야? 내가 생각했던 게 답으로 돼 있니? 야 세상에 그렇게 쉽니? 네 생각대로 다 되면 네가 대통령 해라. 안 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한다. 제목이나 주제와 같은 게 3점짜리야. 그럼 네가 생각한 선택 지문에 네가 생각한 게 반드시 있어.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야. 그거 제끼고 다시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갈게요. 소재 찾고 주제 찾는 거 먼저 해야 되겠지, 그지? 갑니다. 여러분, around 2,500 years ago, 2,500년 전에 그리크의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썼대요. 자, 아틀란티스라고 불려지는 도시에 관해 썼대요. 이게 어디 위치해 있어요? 어딘가에 위치해져 있어요. situated somewhere near the Atlantic Ocean, 대서양 근처에. The city he described, 그가 묘사한 도시. 잠깐만요. 반복해서 지금 나온 거 뭐죠? 플라톤과 아틀란티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플라톤과 아틀란티스가 글의 소재가 됩니다. 맞죠? 자, 그가 묘사한 그 도시는 거의 완벽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좋아요. 그러면 글의 소재는 아틀란티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아틀란티스 다 나와. 그럼 이 소재에 대해서 작가가 어떠한 주제를 이끌어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그지? 자, 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갑니다. 네 번째 줄에 The people were advanced in math, science and engineering.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수학, 과학, 공학에서 뛰어났대요. The buildings and gardens are beautiful. Fountain은 분수대죠. Flowered with hot and cold water, and stone walls were decorated with gold and silver.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 math, science, engineering, beautiful, silver. 그래서 그 도시 잘났구나. 그럼 되는 거야. 이걸 일일이 번역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Plato told of Atlantis and. 자,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의 마지막을 말했죠. How the city was destroyed in a terrible flood because the people, 아틀란티스라는 도시가 끝났구나. and destroyed. 그죠? 형광펜이죠. 맞습니까? 자, people didn't properly worship the god. 사람들이 말이죠.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계속 갈게요. Ever since because 그 42번의 정답은 location입니다. 왜냐면 계속 로케이션, 위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위치 내용, 그 내용 바로 밑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비니스란 단어 형광펜. 비니스가 어디 있어?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맨 마지막에 입은 비니스 있지? 그 다음에 원더링 다음에 웨어 형광펜. 원더링 아틀란티스 워즈. 아틀란티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바다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 장소잖아. 바로 밑에 once situated. 장소지. 위치하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야. 우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41번 하는 거야. Some people believe Atlantis was once situated on the Greek island Santorini. 자, Santorini. The island was inhabited by the Minoans, a society with advanced scientific knowledge. 중요하지 않아, 그죠? 네, 쭉쭉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뒤에 뭐가 나와요? 밑에서 몇 번? 7번째 줄에. Plato described enormous statues like the ones that have been found there. Still, other people place the lost city and the mountain of Bolivia in the China Sea in Africa. 뭔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있다 얘기하고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The fact was no remains from Atlanta. 형광펜입니다. 아틀란타로부터의 어떠한 유적도 have ever been found. 발견된 적이 없다. This has led many experts to conclude that Atlantis was made up. made up 형광펜 별표. made up 뭐죠? 네, 가공되어진, 조작되어진 이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노하고 에버 형광펜. 노하고 에버는 강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뭐뭐 탄 적이 없다. 여기에 답이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자, 아틀란티스는 미스, 신화냐 현실이냐에 대한 작가가 얘기한 것. 작가의 마음속은 가공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뭐가 나와요? 콜론 나오죠. A perfect city that exists only 형광펜 Plato's mind. 자, 플라톤의 마음속에 오직 존재하는 완벽한 도시다. 이렇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뭐죠? 이 아틀란티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자, 보세요. 아틀란티스란 단어가 나오고 나서 was, 이 A가 아틀란티스 was made up 나왔지, 그지? 네, 아틀란티스는 가공으로 지어졌다, 만들었다 해놓고 콤마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어. 그게 뭔지 알아? perfect city가 나왔어. 그럼 뭐 이게 뭐지? 아까 얘기했죠. 동격이잖아. 아틀란티스를 A로 보고 아틀란티스 A로 보고 완벽한 도시를 B로 봤어. 근데 어디 있다고? in 플라토의 마음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플라톤의 마음에는 완벽한 도시 짜가다. 다른 말로 뭐다? 네, 미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로 끝난 거잖아. 특히나 여기선 이걸로. 맞지, 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해석만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모의고사를 보시고, 모의고사를 볼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작동하지 않는 시험을 보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평면적인 구조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평면적인 구조의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치? 자꾸 시도를 해서 모든 내용을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만의 렌즈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